네, 이번에 도착한 역은 2차 전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이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림 씨도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웠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뜨거웠다 보니까 네. 그 반대였던 2차 전지는 좀 아쉬운 하루였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훈 이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근데 왜 반도체 별로 재미없을 때 저보고 반도체 하라고 그러놓고 이제 2차 전지 재미없으니까 저한테 또 2차 전지 하라고 현재. 그만큼 날카로운 또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네, 거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2차 전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하락한 원인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이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삼성전자로 끝이 났잖아요.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호재성 재료들이 넘쳤습니다. 시티은행에서 목표 주가 12만 원에,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에서 D램하고 낸드가 MOM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또 20%대 증가하고, 그리고 또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 엔비디아향 뭐 수주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종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시장의 모든 수급이 다 삼성전자로 쏠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오전에 플러스 나섰던 조선, 바이오, 뭐 송배전 할 것 없이 다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저께 MSCI 지수 편집이 됐잖아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1조 4천억의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종가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온 건 같은데 기대만큼은 안 올랐다라는 게 이제 좀 불안했던 데다가 이제 공매도 물량이 또 추가로 좀 어제부터 네. 나왔던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을 줬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부진했던 것 같네요. 네. 네, 수출 데이터 이거 양극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최근 수출 데이터 보면 좀 피크아웃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양극재 수요는 그러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요? 피크아웃의 그림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양극재의 판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판매량 자체나 금액은. 근데 이제 판가가 떨어지니까 양이 늘어도 전체 금액을 합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만큼은 못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고, 네. 시장이나 증권사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때마침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향후 10년간 그 NCM계, 3원계의 누적 수요가 중국을 제외하고 1,555만 톤 정도가 있답니다. 이게 지금 이 가운데 30%만 나와도 네. 약 274조 정도. 와. 엄청나잖아요, 아직 많이 그죠? 남아 있네요. 이게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에는 뭘 봐야 되느냐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대량 그 대형 수주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수주를 통해 가지고 받을 예정인 것들이 그 LG 엔솔 향후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SDI, 테슬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4분기, 3분기 말 4분기 지나면서 큰 그 수주권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는 사실 실적보다는 그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양극재는 수주 쪽을 더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연말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고, 네. 실적은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부터는 조금 돌아선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조짐은 아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일단 3%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재도약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리튬 사업 확대에 따른 수익성은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단 생산이 아직 없어요. 이제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거고, 네. 공장이 지어지는 게 9월 말쯤 돼가지고 아마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관련된 거, 그게 아마 이제 공장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럼 시운전하고 뭐 이제 가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거는 내년 한 중반 정도 돼야지 찍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은 했거든요. 이게 그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랑 또 리튬을 추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본격화되는 건 25년.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양에 있는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은 광석, 소위 말해서 탄광에서 이제 채출하는 그 리튬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리튬 있지 않습니까? 염호. 염호 리튬인데 염호는 파내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말려가지고 이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가 비중이 별로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0에서 90%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아마 내년 1차 그 공사 마무리되는 거는 내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24년 2월 정도면은 1차 공사 마무리되고 역시 시운전 들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온다. 그럼 리튬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건 내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보이는 건 내년, 내후년부터로 기대를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어떤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 말에 그 광양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게 이제 시운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결과물이나 수익성으로 나오는 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렇죠. 확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리튬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염호 같은 경우는 뭐 네. 이익률이 80% 90% 네. 얘기하고, 광석 리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한 60에서 70%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홀딩스가 근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또 리튬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광석, 뭐 염호뿐만 아니라 리사이클까지 다 포함하고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종합 2차 전지 회사로서의 도약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이 최근에 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급형 전기차 좀 싼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LFP 배터리를 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늘어나면 이 시장에서 이 배터리 시장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LFP 배터리가 없어진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승용차를 출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LFP 배터리 개량형 그 차를 갖다 요번에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싸게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LFP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비거리를 늘려주고 그다음 충전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켰다고는 하지만은 이 가격적인 그 저렴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NCM의 622 대비해 가지고 저렴한 건 맞는데, 네. 이게 이제 NCM 계열에서도 이제 9반반이라고 이제 최신 네. 네. 그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오. 나중에 니켈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구반반이요? 그러면요. 예. 니켈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최근에 니켈 가격이 계속 니켈이 된다. 리튬 리튬 가격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네. 시작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안 되는데,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4분기 내년 들어가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가격적인 차이에서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LFP가 대세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원오브 댐일 거고, 여전히 시장의 어떤 메인 축은 NCM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LFP는 좀 중저가, 저가형 차량에는 좀 이제 채택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뭐 LFP도 개량형이 나올 거고 NCM도 계속해서 9번반이 나오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병존은 하겠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큰 그림은 NCM 쪽에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어떤 특정한 게 주도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NCM 위주로 가는 건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근데 또 관련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NCM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LFP 배터리에 관련해서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개발됐어요. 아, 됐나요, 이미? 그 배터리데이에서 이미 SK온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서는 제품의 그 극저온, 그러니까 그 영하에서도 그 배터리 수명이 닳지 않고 충분히 겨울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배터리 개발했다고 지난번에 그 전시회에서 보여준 것도 있었고요. 이쪽을 이제 개발을 이미 지금 시도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차에도 장착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ESS양,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그쪽을 좀 겨냥해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은 당연히 미국 시장을 또 겨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이 또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출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일단 그 배터리 업체가 직접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이슈도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막을 좀 구축을 하고 있고 CATL이 아마 그 처음에 합작으로 진출하려다가 좌절되니까 기술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역시도 아직까지 허가가 아직 안 나고 지금 노이즈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업체들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다가 공장 짓고 또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네. 공장을 한국에다 설치할 이제 할 때 한국의 기업들하고 합작으로 이제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공장을 져서 그거를 가지고 쿠션을 쳐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는데 네. 현재는 5대5 합작으로 돼 있기는 한데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 경우에는 그게 아마 지분 구도를 다 한국이 갖는 구조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지분이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못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에 댓글이 좀 달렸는데요. 보니까 2차 전지 장비주에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장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2차 전지 그 계약을 GM이나 포드나 뭐 이제 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장비 발주가 굉장히 더뎠어요. 3사가. 근데 이 장비 발주가 우리나라 국내 3사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다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주가 나올 겁니다. 그 발주 시즌이 지금 올 하반기 특히 이제 4, 4분기 되면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발주가 그냥 단발성으로 그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계약 사이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각 그 장비 섹터별 강점을 가진 쪽이나 아니면 턴키 베이스로 수주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은 소팅을 하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대충 그 거래처가 어딘지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보시면은 상대적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랑 그 장비 쪽은 좀 일부 관심을 받는 모습이고 양극재는 뭐 중심적으로 받고 있고 음극재나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음극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국내에서는 대주전자재련 회사가 지금 상용화를 했고 네. 그에 반해서 지금 확장은 아직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음극재 패턴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패턴 가운데서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포스코 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향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데가 또 한 두 군데 있고 몇 군데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를 갖다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향후에 이제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땐 실리콘 음극재 용도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또 얼마만큼 시장을 장악하는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여타 소재 가운데서는 네. 수익성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포텐셜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어차피 진출이 불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가 전해액 쪽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 전해액을 생산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직접 진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생산을 좀 늘려갈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양극재 위주로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종목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쪽이 궁금했는데 되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9월에 시작이고 하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그럼 꺾이는 건가 이런 궁금증
궁금증이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께서는? 저는 지난번부터 이제 타 방송사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 7월 말에 쇼스퀴즈 터진 거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금년도 고점은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급락을 해가지고 100만 원 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근접했을 때는 물량을 좀 늘리시고 네. 고점으로 좀 올라가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뭐 연말까지는 그런 패턴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그 왜 앞서서 이 양극재 수주 관련해서 4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연말까지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크게 저는 일단은 쇼스퀴즈 터져서 올랐던 것은 이게 펀더멘탈이나 어떤 밸류적인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 가지고 급하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돌파하는 뭔가 수급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익이 그냥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거나 뭐 그런 어떤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연말까지는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아니면 좀 도로 많이 빠지면 좀 늘렸다 이런 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시다 그러면 그냥 네. 계좌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안 보는 게 사실 정신 건강에 제일 좋죠. 네. 오늘 뭐 2차 전지 약세이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 또 댓글 중에 보니까 CNT 도전제 관련해서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전제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확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개발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결국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M 계열로 했을 때 구반반까지 개발이 된 상황이라 그러면 네. 효율을 높이는 거는 결국 음극재의 효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용도 채택률이 높아지긴 높아질수록 이 도전제 쪽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텐셜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상용화해가지고 지금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한 군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시든지 아니면 그 바로 앞단에서 도전제 그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 뭐 그 정도가 지금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확산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뭐 사는데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네.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뭐 하반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론은 이제 계좌를 안 보는 게 가장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좀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그 2차 전지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 현금 흐름이 좀 좋은 회사, 현금 흐름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눌리면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 회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는 이제 시작이다. 아까도 이제 25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싸게 사실 수 있으면은 네. 장비 같은 경우는 투자 꾸준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한 마음 드시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렸다가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연말까지는 계좌를 안 보실 게 아니고 계속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좀 급하게 올라가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빠지면 다시 사는 박스권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까지, 전략까지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9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니까 벌써 내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다행히 나와주시잖아요. 마지막 역은 우리 하림 아나운서께 맡기고 저희는 먼저 퇴근해 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